안내식과 개회식 진행을 맡은 마산 YMC의 한지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세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전주가 잠깐 나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명.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 아동의 본회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서호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의회 경질복지여성위원회 서명희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의회운영위원회 구정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고빈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 조근영입니다. 먼저 오늘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창원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였던 우리 아동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여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창원시장, 창원시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등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끝까지 집중하여 오늘 본회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
주시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창원시 아동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줄 것을 모든 동료 아동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근영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호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호국장 서호관입니다. 오늘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구전덕 위원장님, 성보빈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발대식을 통해 아동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상임위의 활발한 활동으로 자유바른 채권과 정책 안건, 채권을 상정하게 되어 그간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본회의에 진지하게 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창원특례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해당 부서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 의원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입니다. 오늘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동인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간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마산 YMCA 관계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원들이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과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 의견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입니다. 또한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역사회가 아동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하고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에 대해 민주적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창원시 아동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아동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사각에 새롭게 반짝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우리 시가 아동을 위한 정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창원특례시에도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중한 경험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며 창원특례시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도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창원특례시 외에는 언제나 아동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명일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윤지 부의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지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지 부의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창원시 아동의회 의정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의회는 2023년 5월 1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8회의 정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시 아동의원들의 참여와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과 이름을 직접 만들고 현재 창원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홍표 의원에게 직접 의회와 의원의 역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창원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며 아동의원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유여행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민주주의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총 5회 진행하였고 아동이 더욱 행복한 창원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3개의 정책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창원 특례시장, 창원 특례시 의회의장, 창원 교육지원청 교육당 등 주요 의무 이행자에게 전달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시와 창원 특례시를 함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고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환경상임위원회 고민서입니다. 저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가사 도우미 및 가족 돌보미 파견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보호자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나이에 가족을 돌보면서 심리적 부담감과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등 어려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은 약 18만 4천 명에서 29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한 1,494명의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해봤더니 23%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가장 흔한 일은 집안일,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 간병,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육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창원시가 추행 지역이 되었으나 대상이 만 13세에서 34세 청년까지로 더 어린 아동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할 나이,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할 시기에 지나치게 가족을 돌봄으로써 힘든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는 그들을 위하여 이 정책을 제안해봅니다. 가사 도우미와 가족 돌보미는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아동,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그들을 대신하여 가족들을 돌보고 집안일 등을 지원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상주하므로 잠깐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와는 달리 정서적 지지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현 상태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행정과 연계한다면 더 완벽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사 도우미와 가족 돌보미들은 사회복지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할 것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일하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심리적, 정신적 학대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교육 또한 추가되어져야 합니다. 인간 단체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창원시가 적극적인 아동복지 정책으로 가족 돌봄과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면 그들은 덜 힘들게 구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환경위원회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의 정치교육에 대해 발언하려 합니다. 먼저 정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여 나란 일을 결정하는 것 외에 개인과 개인 또는 단체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정치 구관심이 나타날 정도로 젊은 세대의 정치적 구관심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중 특히 20대의 정치 참여율은 모든 연령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은 고려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가 되기 전 아동, 청소년기에 적절한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정치의 의미 같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배우고 점점 나아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학교에서는 학급회의, 가정에서는 가족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경험들이 정치임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일 지방선거 당시 경남 지역 만 18세 이하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거제, 거창, 김해, 창원, 양산, 진주 등 도내 10곳 투표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참여했습니다.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을 투표하고 후보자들의 관련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며 살아있는 정치교육의 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동의 정치교육에 대해 물었을 때 아동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애들이 무슨 정치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의 나이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정치 교육을 경험한다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환경위원회 임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아동문화예술 활동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아동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고 싶은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아동호의 배움여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공간이 서울에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창원시 아동호의 아동의원 말고도 창원시에 더 많은 아동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뮤지컬,
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에만 문화예술 공연이 집중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뮤지컬 아세타는 서울에서 1232개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지역적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KTX라서 KTX 금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26,500원을 내고 만 13세 이상은 어른과 같아 53,000원을 냅니다. 이렇게 교통비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창원시에서 교통비만 지원해줘도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건강과 문화 체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포츠센터, 체육관련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등 65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8세 이상부터 10세 미만 아동들이고 지원 금액은 5만원,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창원시에도 생기면 어떨까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부 관객만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 아닌 창원시에 더 많은 아동들이 문화예술에 소외되지 않게 창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원시의 아동들도 꿈을 개구리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더 많은 아동들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를 선정합니다. 평등과 존중위원회 강태화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시 아동의회 평등과 존중상임위원회 발표를 맡은 강태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사업을 제안합니다. 창원시 아동토론회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창원시 아동의회는 아동들이 참여권과 발언권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현재 아동의원수조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동들의 참여권과 발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회를 알려서 아동정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임원 위에 학생들과 학교 밖 아동들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부족합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동의회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돌이 누리집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작년 기준 총 559명이었습니다. 도내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창원이기에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밖 아동들도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창원교육지원청 누리집을 보면 창원학생회는 각 학교 학생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2022년에는 14명, 2023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를 대표하여 경남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과 개선에 대한 학생 의견만 제안이 가능하고 그 외에 아동의 생활,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말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만 한정하지 않고 창원시 전체 아동 대상으로 하는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들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어른들보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창원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되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 4대 기본권에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사표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창원시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의 증진과 존중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아동들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 토론회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11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추진위원회에 아동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토론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때 아동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동이 주체가 되어서 아동들이 토론 방식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동들이 직접 토론 테이블을 진행하는 어린이 퍼실리테이터 양성해야 합니다. 이음지기 역할처럼 아동들이 테이블 토론을 이끄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오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2022년 9월 창원시 여성 친화도시 정책대안 시민토론회 개최 등에서 실시한 방식처럼 어린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배워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아동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테이블별로 어린이 퍼실리테이터가 주로 진행하되 보조 어른을 두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사전 설문조사로 의견 수집 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이전에 다수의 아동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 주제나 문제점, 아동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서 토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설문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전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1년에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실시합니다. 인원은 80에서 100명으로 모집하고 모집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 나이와 중등 나이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8에서 10개의 테이블을 계획하고 테이블별 주제를 모아 한 개에서 2개의 제안을 뽑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토론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아동의회가 많이 알려짐으로써 다양한 아동들이 참여하고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 제안을 통해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로써 창원시가 더더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 존중받고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반대 토론은 지난 창원시 아동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투표기를 이용하여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에 1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 평등가존중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1번 버튼을, 반대하시면 2번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 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의원 19명, 반대 의원 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비용 공간 조성 정책을 선정합니다. 교육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환경위원회 의원 정기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은 시험, 성적 스트레스, 학습 내용 스트레스, 학원 스트레스, 부모 압력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가 다양하고 그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문제 해결 및 예술적 소양 개발 및 조화로운 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학교는 전위교육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위교육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악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뇌과학 분야의 국제
지인 최신 신경과학 프로티어스 인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어린 나이에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의 인지 기능과 주의력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추진된 악기 교육 지원 사업은 1학생 1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바람직한 인성, 정서 함량, 예술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된 소수만 가능한 음악활동 지원 사업 2023년 경상남도 교육청의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누구나 원하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다른데요. 면접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만 오케스트라에 참여 가능하고 각 학교 재학생 극히 일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 아동 누구나라는 보편적 참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타도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서울학생 악기 하나 유휴 악기를 기증받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남예술교육원의 동안 체험 프로그램 및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도 구매 비용은 개인 부담. 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는 방과 후 학교, 예술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자유학기제 순으로 운영되고 그 외 동아리 활동, 교육복지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도 악기는 개인이 준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 실시하는 학생 오케스트라 역시 참가 비용이 있고 개인이 악기를 부담합니다. 구매 금액의 레슨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악기를 배우기를 주저하는 아동들,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 역시 다양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현악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악기들은 구매 금액대가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 비용도 만만치 않고 레슨 받을 공립이나 사립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타도시처럼 기증받은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동들 중에서는 악기 가격과 레슨 비용에 부담을 느껴 시도조차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가격에 레슨 비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낀 부모가 선뜻 악기를 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정에서 악기 연습이 힘든 게 현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기에 가정에서 악기 연습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요. 만 11세에서 만 17세 창원시 아동이라면 이용 가능한 악기 배움 공간,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악기 대여 레슨 받기, 악기 연주 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산 아파트홀 3.15 아트센터, 진해 청소년 수련관,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곳에서 대여한 악기로 주변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1일 연습실에서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악기 무료 대여 가능한 아동 순위 선발. 창원시는 운영에 필요한 1년 예산을 바탕으로 대여를 신청한 아동들 중에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합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가정 차상위계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머지는 소득 준수 비율을 따져서 순위를 정하여 무료 대여가 가능하게 선발합니다. 대여 악기 종류 선정. 학교에 일반적으로 접해볼 수 없는 현악기 몇 종류를 대여해 줍니다. 아동들을 배워보고 싶어 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한정합니다. 대여 기간은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 전공자가 아동에게 월 2회 무료 레슨 지원. 배우고 싶은 악기를 대여 후 아동이 악기 전공자에게 레슨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사는 음악 전공자의 아르바이트나 정기적 봉사활동 가능자 또는 창원시 오케스트라 단원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요.
악기 연주 활동을 통한 시세 청소년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기 연주 활동에 참여한 시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회적 기술 점수에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악기를 대여해 주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예술을 즐기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에 살아가는 아동으로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이 받는 토론은 지난 창원시 아동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에 있는 1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을 교육환경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1번 버튼을, 반대하시면 2번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 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의원 19명, 반대 의원 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학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 공간 조성 정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과 복지위원회 전사랑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과복지위원회 발표자 전사랑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 체험관입니다. 제안하기 전 현재 저희 아동들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아픈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22년 7월 경제교육 고등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학생 응답자의 53%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23.9%가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자살을 생각해봤다 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학업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치료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자료 또한 나왔습니다. 2018년 미국 클리브랜드의 내과 전문의인 찰스 파크스 리처드슨 박사의 미술치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80% 이상이 스트레스를 완화했고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과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지행동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미친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학업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 기대 효과와 내면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포드의 예술교육이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서도 제대로 된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양질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아동이 예술을 느끼고 표현하고 즐길 공간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험 공간인 삼유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은 있지만 아동들이 쉽게 접하기에는 그 문턱이 자유롭지 못하고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일부 행사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언제나 찾아가서 누구나 쉽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특히 미술과 관련되어 자유롭게 체험을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자유롭게 전시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미술로 아동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잘함과 못함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공간이 제공된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동들이 만들어가는 미술체험관 설립. 현관은 어린이 미술관이라 하더라도 전국에는 약 50곳. 그러나 이 많은 미술관 중 창원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까운 부산에는 2곳, 양산에는 1곳, 반면 서울에는 1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원에 좀 더 특별한 아동 미술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동이 만들어가는 미술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손을 거쳐 세워집니다.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기 원하는 아동의 그림을 2주간 전시해 두고 아동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작품의 퀄리티보다는 작품의 독창성을 위주로 봅니다. 희망하는 아동이 많을 시 심사가 아닌 들이뽑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공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합니다. 이것은 떠들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아동들과 친구들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대회를 열어 뽑힌 그림들만 전시해두는 곳을 만들어 공간을 2곳으로 나눕니다. 솔직히 아동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실력과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동을 위한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며 관리자의 자격은 아동의 부모 중 신청한 누구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은 주말에 웹툰, 디자인, 초상화, 정물화, 세밀화, 그리고 캐리커처 등 다양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전문가분의 도움을 통해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였으며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창원아동예술공간 지원이라고 검색해서 신청하면 한 교실에 20명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게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다양한 예술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술뿐 아니라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도 분기별 이벤트성으로 개최하여 즐거운 아동 청소년들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전략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술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리고 전시하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이 길러지며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시가 아닌 누구나 원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미술 표현으로 인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울 수 있으며 배움의 기회를 높이고 소통과 협업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아동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미술 체험관이기에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관광 명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이 꼭 실행되어 아동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과복지위원회의 발표자 전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사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반대 토론은 지난 창원시 아동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의 안전복지위원회 안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 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에 1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을 안전과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1번 버튼을, 반대하시면 2번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사 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의원 19명, 반대 의원 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마련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신 소감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현 의장님, 고민서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임지영 의원님, 강태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전사랑 의원님. 저보다 발표 더 잘하신 것 같고 참 뜻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창원시의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인데 여기 우리 2023년도 아동의회 의원 현황제가 파악을 쭉 보니까 재선 의원님이 4분 계시더라고요. 이지원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전사랑 안전과 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우찬 의원님, 김은진 의원님 작년에 제가 백급 파악 만든 건 재선 의원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투표하시고 했는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부분이
작년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작년에 5건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5건에 안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입법 추진해서 우리 아동위원님이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한 안건이 한 건이고, 한 건이 뭐냐면 놀이터 내 안전점검 결과 개시 의무화 및 불편 신고 시스템 개발에 100%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책 및 대응 계획에 우리 탄소 중립 4050 그 위원회에 아동위원을 좀 포함해다가는 안건을 작년 내용인데요. 작년 내용인데 이 포함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이제 담당 우리 국회도 그렇고 이제 법은 바뀌었고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아동이 포함되게끔. 그런데 우리 아동위원이 4월달, 5월달 이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 4050위원회는 3월달 좀 이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재선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분기가 저희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쯤 해서 담당 국하고 이렇게 좀 우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까에서 지금 이제 보궐 형식으로 좀 이쪽이 돼가지고 내년까지 좀 활동이 가능하게끔 아동의 목소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뜯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아동위원님들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제안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입법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제가 감히 제안드리는 부분은 저희 3가지 안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 우리 창원시 의원들을 한 명씩을 지정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보좌관을 하겠습니다. 보좌관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아니면 지식인들과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이 법안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다음 우리가 11월달 되면 정책 발표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정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이 좀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회의를 좀 더 열어가지고 담당 부서의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요구하는 부분이 내년 이맘때에 회의를 했을 때는 3가지가 적어도 50% 이상씩 반영돼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10년, 15년 이후에 되면 아니면 그 전에 지금 중학교 3학년분도 계시던데 한 5, 6년 되면 최연소 창원시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응원하고요. 응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듣고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학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정득 의원님께서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신 소감과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저희가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조은영 의장, 정민규 부회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 우리 창원시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3분 발언에서 우리 고민지 학생이 만약에 지금 저희 복지, 우리 아동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내셨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지원 이제 의원님께서 내신 거는 교육, 정치 교육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의식이 지속 가능 발전을 하려면 3등권에 대한 우리 정치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가 의원으로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아동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안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 토론자들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동 미술관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아동 친화도시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창원시 통해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마련해야 할 과제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우리 예술적 감각은 어릴 적부터 경험하고 많이 봐야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오페라를 보러 갈 수 있고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허투루 듣지 않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구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신 우리 청정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우리 5월이 되면 서서히 날이 있습니다. 서서히 날이 있을 때 우리 하루쯤만 선생님의 이제 자리를 각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정말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동네에서 일하시는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런 활동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교육으로서 간다면 좀 더 시의원을 우리 지방선거를 할 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만약에 투표로 가시지 않고 있다면 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투표하십시오. 어느 의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들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해드렸을 때 노력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해서 함께 아마 우리 선거할 때 투표했을 때 나갈 때는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게 나중에 18세가 되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교육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역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서성이 날 때는 의원들한테 하루쯤은 서성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정치교육과 참여교육이 필요할 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 달에 정기 얘기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시 아동의회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 우리 아동의원들 모두가 잘 기억해서 아동이 더욱 행복한 창원 승대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정활동에 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아동의원님들, 창원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창원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창원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마치고 선회를 선포합니다.